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거는 이번 금요일 날 원래 제가 방송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은 제가 무슨 개인 사정이 있어서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여러분들을 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민주당의 그 차기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일정과 관련돼서 그 연기할 거냐 연기 안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갖고 툭탁거리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시간 10시 30분쯤 되면서요, 의원총회를 열어서 지금 몇 달째 논란을 벌여오고 있는 이 대선 후보 경선 연기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지난 18일에 당 소속 의원 66명이 경선 일정 논의를 위한 의총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거를 뭐 열 거냐 말 거냐, 안건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다 갑론을박 끝에 열리는 의총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기를 주장하는 의원들하고 연기는 안 된다라는 의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이 의총은 그걸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와 같은 두 가지 의견 또는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런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총에서 결론 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좀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현행 당원 당규대로 하면은 대통령 선거 내년 3월 9일인데 그 180일 전인 9월 초까지는 대통령 후보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건 당원 당규에 정해져 있는 규정입니다. 명문 규정.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달려있기를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근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인 내가 당무위 의장인데 내가 당무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고 있고 모든 당규에 대한 총괄적 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 상당한 사유라는 것이 있는지, 있어서 당무위원회에 붙일 건지, 연기하는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것을, 아니면 안 붙일 것인지는 나 지도부, 나하고 최고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송 대표 말대로 하면은 일단 의총에서는 여러 의견 뭐 떠들어봐라 하고 들어본 다음에 지도부하고 송 대표가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자, 이거는 당무위원회 붙일 사안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최고위원회에서 경선 일정을 확정, 붙일 사안이 아니면 어떻게 되면 예정대로 가는 겁니다. 180일 전에, 즉 9월 초까지는. 근데 당무위원회 붙이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연기를 하자고 했던 주장에서는 왜 당무위원회에 붙여서 연기를 결정 안 했냐고 반발할 겁니다. 이제 그런데 반대로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에다가 붙이다, 그래서 당무위원회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연기를 반대하는 쪽에서 반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무위원회는 아무래도 연기를 주장하는 쪽 의견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송 대표가 결정을 하면 최고위원회에서만 결정을 해버리면 하자는 쪽에서, 당무위원회로 올리기로 결정을 하면 반대하는 쪽에서 이렇게 반발해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경선을 연기를 반대하는 쪽은 누구냐? 지금 전체에서 가끔 1등도 하고 요즘은 2등 하지만 여권 전체에서는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사람들은, 그 측은 당원대로 9월 초에 경선을 실시해서 후보를 뽑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도가 2위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3위, 4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쪽은 2달을 연기해서 11월 초에 뽑기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당권 주자는, 대권 주자는 9명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아까 말씀드린 세 사람에다가 추미애, 이제 내일쯤 이제 출마 선언하는데요. 박용진, 김두관, 이광재,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렇게 해서 9명입니다. 이 9명 중에서 이재명 지사 외에도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박용진 의원은 연기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6명, 즉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이광재, 양승조, 최문순, 이 사람들은 이제 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첨예하게 붙어 있는 쪽은 이재명계하고 이낙연, 정세균계, 그리고 이광재 의원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하자는 쪽에서는 당원에 규정된 경선 일정을 변경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생겼다 라면서 어떤 이유를 대는 거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비대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득표 운동을 흥행부진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 여름 그때가 마침 이제 9월 중에 뽑으면 한참 선거운동할 때가 이제 휴가철이니까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도쿄올림픽까지 겹쳐서 이것도 흥행에 도움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어떻게 됐냐면 대통령 선거 6개월 전 180일 전이나 120일 전까지 후보를 뽑게 당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버려 두어도 11월에 경선된다. 2달 차이가 나는 거죠. 국민의힘이 11월 경선을 하니까 민주당만 덜렁 후보를 먼저 확정해 놓고 나면 이거 우리 후보만 공격 표적이 되니까 국민의힘하고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만이 이준석 돌풍이라는 이 새로운 상황에도 대응을 갈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유리해서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경선을 연기하자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거 사실 국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문제입니다. 근데 그건 놔두고 저는 이와 같은 연기론자들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경선이 흥행된다는 것은 자, 정책을 뭐를 내놨느냐, 주자들이 어떤 면면이냐, 또 누구와 누구가 결혼하냐 등등 해서 이 역량과 자질이 결정하는 겁니다. 경선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일정을 어떻게 하냐는 건 변수입니다. 아까 거는 상수라고 한다면 주자들이 콘텐츠가 좋고 박진감 있고 드라마틱하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거나 기발한 전략이 선보이거나 이렇게 되면 흥행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지 코로나 때문에 흥행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 후보에게 득이 되고 안 되고 그걸 의식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흥행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수 정당 사상의 최대의 흥행을 기록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땠습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볼 때는 그때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제가 정확한 코로나 감염자 숫자는 없습니다만은 그 코로나 속에서 비대면으로 치러진 것이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런데 36세 영선의 젊은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켜서 이념, 지역, 세대, 계층을 넘어서 많은 국민들이 박수 속에서 기라성 같은 선배 중진들을 꺾고 제1야당의 당시 언론은 이변이자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이건 해외 언론까지 주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돌풍은 코로나와 무관했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최근에 있었던 정치 행사 중에서 이렇게 흥행됐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대회는 없었습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나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 말고 말이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불과 한 20일쯤 전입니다. 20일도 채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6월 11일 날 후보를 뽑았으니까 한 열흘쯤 됐습니다. 이제 이걸 뻔히 목격한 사람이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도 아니고 뻔히 불과 열흘 전쯤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다른 걸로 해서 흥행을 본질적인 뭘 달리해 갖고 할 생각을 해야지 시간을 벌어서 흥행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비대면으로 코로나 속에 치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없을 때 치른 전당대회보다 더 흥행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대표를,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대표를 뽑는 건데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집권당이 대통령 후보를 여당보다 야당보다 먼저 뽑으면 불리하다는 건 이건 집권당 측으로서 너무나 비열한 패배주의적 사고입니다. 차라리 예정대로 경선을 실시해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당 체제를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대선 체제로 가는 것, 이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요. 우리나라 국회는 9월부터 열리는데요. 11월로 다 경선을 연기하면 10월, 9월은 거의 경선으로 난리가 날 겁니다. 물론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도. 자, 그러면 가을 정기국회는 아마 개점 휴업에 빠질 겁니다. 그럼 민생이나 개업 입법은 어떻게 되고 세외 예산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는 어떻게 되며 국정감사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도 이상한데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순수하게 흥행을 성공시키고 국민과 보조를 맞춰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적인 것이다. 당을 위해서 그 재집권하는 것이 목표를 위한 논의라면은 의견이 어떻게 계파별로 다를 수가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순수한 논의라면 이재명계에도 정세균계에도 이낙연계에도 연기론자가 있고 반대론자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게 아니고 계파에 따라서 연기가 재집권에 도움된다. 계파에 따라서 연기 안 하고 예정대로 하는 것이 재집권에 도움된다. 그래서 계파별로 의총 소집 요구하는 성명서가 작되는 서명서가 이런 집단 행동이 벌어질 일인가? 어떻게 다 재집권 전략이 계파마다 다를 수 있냐 이거죠. 사람마다 다른 건 이해가 갑니다. 또는 지역 출신, 영남 출신 의원과 호남 출신 의원이 다를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계파끼리 어떻게 재집권 전략이 다를 수 있는지 영선과 경선 연기하지 말자는 정반대가 재집권에 도움된다는 그런 궤변이 있습니다. 아무리 또 그렇게 명분을 내세워도 이거는 이재명 경기지사보다 지지율을 낮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벌어 만회해보려는 속셈 아닙니까? 시험 공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시험 늦추자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죠.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는 얘기죠. 재집권 전략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대표가 되기 위한, 후보가 되기 위한 전략이다 이거죠. 또 하나요. 아무리 급하기로서니 주자들이 정세균, 이낙연, 이광재 같은 주자들이 1등을 하지 못하는 주자들이 직접 나서서 연기 주장하는 건 참 보기에도 민망하고 안쓰럽습니다. 이래서 열성민주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권력 다툼으로 비치는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로는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인 1위고 이낙연 전 대표가 2위, 3위는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기에 반대하는 이재명, 추미애, 박용진 이 세 사람의 지지율을 합치면 연기하자는 6명보다 높아요. 높아. 낮은 사람들이 하자고 그러고 연기하자고 하고 높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 이건 비정상이죠.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이 연기하자 그리고 낮은 사람들이 연기를 반대한다면 이건 재집권 전략으로 와닿는데 그게 아니니까 속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명분을 내세워도. 그래서 제가 궤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지지율 높은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흥행을 더 준비해서 경선을 늦춰서라도 한번 정확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 이것이 재집권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면 그러면 국민들은 관심 가질 겁니다. 세 분리하니까 시간 벌어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훤히 압니다. 또 그 연기된 시간이 얼마냐? 불과 2달밖에 안 돼요. 그동안은 수없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달 남긴 2달 상을 9월이냐 11월이냐. 2달 안에 그러면 지지율이 오른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지면 차라리 경선을 연기하는 게 나에게 도움되고 내가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당원에 있는 이 경선 규정을 바꾸는 것 이건 원칙의 문제고 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걸로 본다. 왜냐?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도 공천 안 하기로 한 걸 당원을 고쳐서 바꾸지 않았냐 이런 등등의 얘기입니다. 또 하나 2달 시간이 줬다고 해서 이낙연, 정세균 같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미애, 박용진 등 연기 반대론자들이 지지율이 오르고 연기 주장했던 사람들의 주자들의 지수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강성 친문과 친조국의 지지층을 모으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2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마 내일쯤 후보 선언하면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저도 종호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런 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2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명분이 없는 걸 본인들이 모르느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명분도 없는 연기론을 저렇게 주작까지 나서서 자기 주변 사람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나서서 연기하자, 지지율이 낮아. 이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속셈이냐? 연기를 관철이 안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연기를 주장하면서 연대가 형성됐는데 이 연대를 강화를 해서 진짜 경선이 연기가 안 됐으니까 9월에 하더라도 그때 뒤집기를 하려는 속셈입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는 국민의힘과 달리 후보 경선, 국민의힘도 앞으로 어떻게 규정이 바뀔는지 모르겠으나 현재의 규정과는 달리 후보 경선할 때 결선 투표자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거를 했는데 투표를 했는데 1등을 누가 했는데 과반이 안 되면 아 이건 안 된다. 1등하고 2등하고 차점자를 올려서 다시 결선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1등은 했는데 50% 과반을 득표 못했다. 그럼 2등짜리하고 같이 올라가서 결선 투표를 하는데 그때 2등으로 반 이재명이 전부니까 모으면 그러면 역전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걸 특히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이 세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셋 중에서 2등만 하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벌써 나란히 연기에 앞장을 서고 대선 출마 누가 선언하면 거기에 나란히 참석도 하고 또 오늘은 공동토론, 3인 공동토론을 개최하는 등 자꾸 이렇게 연합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약 추미애 법무장관이 2등을 하면 그 꿈은 날아가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되면 이 세 사람 연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모든 사람하고 연합하지 않고 따로 노는 사람이에요. 친문, 강성, 그리고 조국, 친조국 이 사람들 가지고 하는. 여하튼 이런 속셈과 계산이 깔려 있어서 이재명 지사와 반 이재명 지사 간의 경선 시기 갈등은 쉽게 해결된다. 그러나 오늘 의총이 끝난 다음에 저녁 때라도 최고위원회에서 경선 예정대로 해라고 할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워낙 가변적이어서 그것까지를 단언하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데는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 책임도 큽니다. 이 경선 연기이 나온 지가 몇 달이 됐습니다. 근데 송 대표는 무슨 이유에 의해서든지 정말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일찌감치 정리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끼르다가 여태까지 끌고 와서 사태가 악화된 겁니다. 그래서 경선 연기론을 파동을 거치면 예정대로 9월로 치르기로 하든 11월로 하든 오늘 최고에서 어떤 결론을 하든 결국은 송 대표는 샌드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더십에 손상이 올 겁니다. 여하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이 야권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로 골치 아픈 내부 암초로가 만난 겁니다. 이게 매끄럽게 정말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매끄럽게 양자가 합의를 하든지 원만하게 절충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심리적 분당 사태가 올는지도 혹시 모릅니다. 심리적 분당 사태가. 근데 다만 만약에 극단적인 갈등이 생기는데 오늘 오후에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애매하게 냈다. 그래서 경선 연기 쪽으로 간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아마 이재명 지사가 연기론을 극적으로 대승적이라는 이름 붙어서 수용할 수 있을지 혹시 그러면 승부수를 띄울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결론나든 이걸 보면서 지금 설명드리는 제 생각에도 민주당은 확실히 늙은 꼰대 정당이라는 생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하고 반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렇게 흔들거리는 국가 진로 또는 당 진로를 놓고 정책적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2달 먼저냐 2달 늦게냐 이걸 놓고 지금 몇 달째 으르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어느 정당이 이런 거, 제 기억에는 어느 정당이고 이 경선식이 2달 놓기게 싸우는 정당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민심도 인생도 외면한 채 계파로 갈려서 그것도 사람마다 갈려서 계파로 갈려서 저렇게 낡고 구시대적인 이 합종 연애를 해가면서 권력 싸움을 벌이는 거 이거는 2달이 아니라 한참을 더 세월을 어떻게 연기한다 하더라도 흥행을 아무리 한다 예를 들면 2달이 아니라 20개월을 연기해서 그동안에 흥행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떠나간 민심이나 특히 2030 민심은 돌아오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늙고 낡고 꼰대 정당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다. 벌써부터 결선 투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에 대비해서 무슨 보험을 들듯이 연합전선을 짜고 이게 권력 나눠먹기 아니면 권력 짬짬이가 아니고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야당복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야당이 여당복을 누릴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요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